예, 일요일날도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벌써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2주가 됐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2주간의 경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주간의 활동에 대해서 총평을 하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5년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순항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핵심 과제, 또 국정과제 분류, 정부 조직 개편 등 주요 작업들의 속도가 붙고 있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정기획위원회 1주차에는 활동의 토대를 닦는 시간을 가졌고 분과별로 전체 회의를 진행해서 활동 방향을 수립하고 각 부처별로 업무 보고도 받았습니다. 또 분과별 소위원회 혹은 TF 등을 구성해서 각 사안별 논의와 함께 계획 초안도 또 만들었습니다. 부처별 업무 보고를 통해서 각 부처의 업무 현황과 정책 공약에 대한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고 분과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1주차에는 보냈습니다. 2주차에는 각 분과별로 담당하는 정책 공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분과별 소위나 TF별로 매일 회의를 진행하며 열심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국정과제 분류와 관련해서 분과별 회의, TF 회의 등을 통해서 국정과제 초안 작업을 진행해서 1차 안을 국정운영 5개년 TF에 현재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즉 초안을 만들기 위한 각 분과별 초초안이 되겠죠. 이게 현재 전달돼서 취합된 상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 조직 개편 논의는 마찬가지로 공약사항을 정리했고 기타 수요들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서 우선은 공약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각 그 소위원회별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축조 심의가 진행됐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TF 정부 조직 개편 TF 차원에서 회의를 진행했고 오늘도 이따 회의 마치고 이따 3시경부터 논의가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아마 어느 정도 기본 안에 대한 혹시 열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각종 TF 구성이 마무리가 돼서 다부처 융합과제에 대해서 본격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생 과제를 포함해서 당장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 시급한 결정과 집행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먼저 26년도 R&D 예산 배분 조정안, 해양수산부 이전 등 사례는 이미 브리핑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속 추진 과제로 정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각 분과별로 논의를 해서 오늘까지 아마 취합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운영일을 통해서 신속 추진 과제를 추가적으로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정과제에 대한 여야 공통 공약 내용을 담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각 정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즉 국민들에게 한 공통의 약속을 중심으로 공약 협치를 하자 이런 제안인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또 한편으로는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민주권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두의 광장을 통해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광화문 1번가와 비교하더라도 민원과 정책 제안, 또 접속자 수 등이 매우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일평균 방문자 수는 광화문 1번가는 한 15,800명 수준이었는데 모두의 광장은 22,900명 정도의 접속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략 한 70% 이상이 훨씬 많은 국민들이 방문을 해주고 계시고요. 정책 제안이나 민원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은 제안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일평균 정책 제안, 민원 제안이 광화문 1번가에서는 한 3,600개 정도였다면 모두의 광장은 한 10배인 36,800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 과제로 전환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해서 먼저 9건의 토론 의제를 최초로 상정을 했고 매일 3건씩을 추가해서 어제까지 18건의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제안을 분류해서 화요일, 금요일 각각 분과에 전달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회의들은 운영위원회 회의는 한 8차례 진행이 됐고 전체 회의도 주 1회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 4건의 현장 방문도 있었습니다. AI 판교 현장, 그리고 인재사고 현장인 이태원, 재난사고 현장인 강남역 등 방문을 해서 현장에 대한 점검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각 분과에서 관련 현장들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 일정이 확정되면 언론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3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주차는 국정과제의 선정, 조직 개편 등에 대해서 이제 속도가 점차 붙는 가속도가 붙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국정과제 분류는 오늘까지 초초안이 취합이 되면 그걸 가지고 먼저 실무적인 우리 국정 운영 5개년 TF와 각 분과의 실무자들 사이에서의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실무적인 협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거기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토론에 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TF에 취합된 것은 초초안이고 그렇게 해서 정리된 건 초안이라고 보면 그 초안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들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진행된 초안을 가지고 우선 대통령실 등과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초안을 확정하는 과정들을 좀 거치고 동시에 초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하고 또 동시에 그 초안별로 그 국정 과제별로 세부 이행 과제를 또 실행 계획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정부 조직 개편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각 분과별 축조심의 같은 거는 진행이 됐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틀간 오늘까지 하면 이틀간 전체 조직 개편 TF 차원의 전체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된 안을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초초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각 위원회 회람을 하거나 논의를 거쳐서 초안 단계가 성안이 되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과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공유하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초안을 확정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이제 곧 그 위원장 선임이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고 있어서 본격적인 가동을 하게 되고 국가 균형 성장의 비전과 과제를 정리하고 또 이 틀에서 지역 공약에 대해서도 같이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위원회 소통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7월 1일부터 강원권을 시작으로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방문하는 일정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권역별 순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내용을 최대한 정리해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반영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사실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출입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는 계획을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언론 여러분들의 취재도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셔서 다행히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큰 혼선과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언론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인 과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하나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공유가 되고 도출이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가능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취재하시는데 훨씬 더 좀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 과제에 대해서 월요일 날 각 분과별로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신속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언론인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재를 해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제 말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 기자님,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일보 임예솔입니다. 오늘 그 정부 조직 개편 TF 어느 정도 기본안이 그 3시 회의 이후에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초초안이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풀이나 이런 거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엠바고 걸어서라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걸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엠바고를 걸어서 설명하기도 쉽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거르고 논의하고 정리된 그러니까 초초한 형태를 가지고 다른 기관들과 이 공유 과정들 또 피드백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됩니다. 대통령실과 협의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초안 형태에 대해서는 대략 그 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이나 얼개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논의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좀 설명드리기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개별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정리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까지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단은 세 번째 줄 기자님,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하겠습니다. 국제신문 조원호 기자라고 합니다. 그 해수부 부전 이전 임대를 지금 청사를 물색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국정위에서 청사 임대 조속한 이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혹시 다음 보고는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과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주요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고 각종 TF도 구성을 완료하였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 행정안전 분과에서 중심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분권과 균형발전 특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해수부 관련해서는 아직 그 업무보고 날짜를 특정을 하지 않았지만 해수부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균형성장 특별위원회가 늦어지게 된 이유는 사실 특별한 건 없고요. 우선은 분과별 그 분류 작업들을 우선 하고, 그리고 그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 표현하지 않고 균형 성장이라고 표현한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어떤 그 가치나 그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는 작업들 하나와,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그 광역 단체별 공약과 또 기초 단체별 공약까지도 좀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리하고, 그 국정 과제에 지역의 균형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별도로 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들을 짜는 그런 그 후속 작업들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줄 기자님. 네, 주말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채널A 이준성 기자인데요. 두 가지 질문인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 사시부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감하신다면서 검토 지시를 하셨는데, 보니까 보도의 광장에도 이 사시부활 관련해서 의견이 올라왔고 토론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위원회 내에서도 좀 논의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게 있는지 하나랑요. 아까 신속 추진 과제 요구 월요일 운영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선정할 거라고 하셨는데, 좀 선정될 거로 좀 논의 중인 추진 과제들이 있으면 몇 가지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두 번째 질문이 훨씬 더 간단한 질문이니까요. 그거는 지금 분과별로 오늘까지 취합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취합을 하고 취합된 상태에서 그걸 올리고 나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분과에서 올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과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이르다. 그 점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사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광주에서 토론회 할 때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저희 토론 과제 모두의 광장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줄 기자님. 네, 전자신문 최기창입니다. R&D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 중에 정부 R&D 성과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마련 위해서 근거법 마련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R&D 예산 관련돼서 그 부분이 좀 빠진 채 발표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해서 하위법령 마련하는 것도 좀 또 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AI 어떤 기본법, AI 기본법 네. 하위 법령 마련하는 게 지금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지금 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R&D 관련해서 우선 신속과제로 발표드린 것은 R&D 예산의 편성 스케줄이 지금 이제 정권 교체기에 딱 그 겹쳐 있어서 6월 30일까지 저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이제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스케줄과 맞지 않기 때문에 긴급하게 그 시기를 좀 조정할 것을 이제 권유하는 것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속과제의 그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성장을 위한 R&D 혁신 과제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국정과제로 분류할 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건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AI 기본법 그 하위 법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위 법령이라 하면 뭐 시행령, 시행규칙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 그 부처, 과기부가 되겠죠. 과기부와 또 AI 혁신수석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로드맵을 작성해 줄 사실 그런 필요성조차 없고 그건 바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을 작업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장 그 정부나 관련 대통령실에서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 많이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번째 줄 기자님. 예, 한국경제신문 정효희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부 조직 개편 TF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하고는 이제 조율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게 윤곽이 나왔을 때 국정위 차원에서도 발표를 하시는지요,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아마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은 장관을 이제 임명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좀 국정위원회에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의 어떤 일정하고 이런 부분을 좀 그 설명을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가 그 조세 재정 TF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보면 약간 그 국정 운영 5개년 TF랑 어떤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좀 이해가 떨어지는데요. 그거랑 그래서 조세재정 TF의 그런 어떤 활동 사안들은 좀 언제쯤 윤곽이 나와서 발표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먼저 그 조직 개편 TF에서 하는 스케줄과 그 지금 이제 장관들을 그 지명하는 스케줄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발표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의 주체는 그거는 뭐 협의를 해서 하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스케줄 문제는 현재 그 스케줄과 저희들이 조직 개편 논의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대통령 현재 지명 행위는 현재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지명하는 행위인 것이지, 설사 우리가 조직 개편안을 확정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그 프로세스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의하고 그걸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우리가 안을 확정한다 치더라도 확정하고 발의하고 처리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이상 걸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달 이상의 그 공백을 만들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아마 지금 현재 있는 정부 조직의 틀을 가지고 아마 장관들을 지명할 것이고, 나중에 개편 수요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조정을 이제 추가로 하시겠죠. 아마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세 재정 그 TF와 그 이제 국정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국정과제를 분류를 하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재정 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 TF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조세 재정 TF는 그 국정과제를 위한 이런 거라기보다는 다양한 조세 재정의 이 그 근본적인 그 수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약간 구조와 관련된 그런 논의를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조금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상당히 좀 되게 예민하고 근본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걸 어떻게 검토한다라는 그런 얘기 하나하나가 되게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좀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그 논의 순간순간을 다 공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은 그 부분은 그 조세재정 TF에서 담당하기보다는 조세재정 T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조세재정의 근본적 구조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이고 일종의 구조개혁과 관련된 논의 내용이고 그 조세 개편안은 그 내년도 예산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건 조금 다른 문제죠. 예. 네. 우리 아까 두 번째 줄 기자님 저한테 눈짓 주신 거 아닌가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예. 또 예. 네, 첫 번째 줄. 요쪽에 예. 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최기찬입니다. 혹시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도 공약에 있었는데 좀 이 부분은 좀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 건의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좀 논의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첫 번째 그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개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공약 사항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그런 검토 대상에 포함해서 논의를 이제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공약을 걸고 한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빠져 있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국정 과제를 지금 분리하는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략 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은 아주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세제 제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생태계 육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해서 그 국정 과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 안을 좀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R&D에 대한 예타 폐지 문제는 이건 오래된 이제 숙제이기도 해서 이 문제는 그 분과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예타 폐지를 한다고 해서 그 기획 과정이나 또 평가 과정이 다 생략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이크를 주세요, 마이크를 마이크를. 주시고 소속 성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죄송해요. 한국경제신문 정혜영 기자인데요. 방금 이제 저희 앞에 전자신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검토 중이라고 하시는 요거라든지 아니면 R&D 예타 폐지 문제 같은 거를 방금 말씀하신 조세 재정 TF에서 논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또 어떤 TF나 어떤 그 분과에서 다루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론 겹쳐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첨단 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한다. 그럼 이건 아주 구체적인 국정 과제로 분류가 되면 그로 인한 예를 들면 세수 효과, 재정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입 측면에서 세출 측면에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과 연동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재정 계획에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TF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첩이 되겠죠. 그 중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세재정 TF 이 구조를 고민하는 팀과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세제 개편안을 고민하는 팀이 서로 피드백을 거쳐야 되겠죠. 서로 간에. 논의를 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네, 소속 성명 부탁드립니다. 채널A 이준성입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나오는데요. 마이크. 예, 채널A 이준성 기자입니다.
그 전에 이춘석 그 경제 2분 과장께서 좀 부동산 관련해서는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국정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난주 정부에서 집값 좀 잡으려고 6억 초과 주담대 금지라는 이 대출 규제안을 발표했잖아요. 국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출이나 이런 규제를 통해서 좀 집값에 대한 좀 안정화를 꾀하 논의도 하고 계신지 검토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뭐 일단 저희들은 단기 대책, 또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제 일종의 이제 필요한 조치들, 그런 조치들은 현재 뭐 금융당국 또 혹은 부동산 당국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당연히 국정기획위원회 몫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짜면서 거기에 들어가야 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현재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또 수준과 단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한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